좌표 찍기 얘기 논란이 좀 하나 있는 게요.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피한, 그러니까 유창훈 판사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여전한 파장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법원 앞에 어떻게 유창훈 판사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냐, 근조화한까지 줄지어 도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도 이거에 대해서 점잖게 한마디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민주당이 이 말을 할 자격이 있냐는 비판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정치 보복에 국민의 삶까지 볼모로 삼은 검찰, 손은 대체 누가 키울 겁니까? 8개 부서의 60여 명의 검사가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 후보를 향한 정치 보복에 수사력을 총동원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치 보복의 칼춤을 위해 수많은 국민의 삶을 볼모로 삼지 마십시오. 수사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서 민주당은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뭐 역사에 남겨야 한다 그런 말을 진짜 했습니까? 네, 다른 의미에서 동의를 합니다. 다수당이 힘을 이용해서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을 좌표 찍고 조리돌림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것이, 이렇게 그 과정에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빠르네. 벌써 저게 1년이 다 돼가는데. 설전 변호사님, 네. 민주당의 논평 가운데 최근 사법부에 대한, 그러니까 유창훈 판사에 대한 좌표 찍기, 신상털기 공격 이어진다. 뭐 말만 보면 유창훈 판사의 기각 사유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뭐 겁박하듯이 뭐 모욕 주거나 마녀상하는 건 절대 안 되죠. 저희도 그건 공감하는데, 다만 이게 검사 좌표 찍기의 원조인 민주당이 할 말이냐라는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그때 당시에 검사들에 대한 좌표 찍기, 그다음에 그걸 이용한 비난, 저는 그것조차도 저는 그때도 그것은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법 시스템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거든요. 뭐 검찰의 제가 수사의 어떤 그 과중성이라든지 부당함을 차치하고 검사 개인이 어떤 공무원으로서 수사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사법부는 독립된 사법부입니다. 사법 시스템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정말 믿을 곳이 하나도 없게 돼요. 정치라는 것은 자기 이득에 따라서 어떤 유불리에 따라서 뭐 비난도 하고 비판도 하고 지지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건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건 항상 지켜져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지금의 뭐 보수 어떤 지지자들이 이런 뭐 판사의 신상털기 공격이라든지 어떤 법원에 저렇게 근조화환을 보낸다든지 저런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그리고 저는 뭐 국민의힘에서 특히나 저번에 뭐 정진석 의원에 대한 어떤 판결을 두고 그 판사에 대해서 뭐 내사를 한다고 했다든지, 물론 종결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은 좀 없어져야 돼요. 검찰이 저는 비판을 받는 것은 그러한 지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사의 판결을 놔두고 어떤 그 판사의 성향을 뭐라고 한다거나 어떤 그거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 것은 저는 어찌됐건 좌우 진보나 보수를 정말 막론하고 정말 적절하지 않다.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을 믿지 못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구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작년 12월에 민주당 내에서 검사 16명 실명을 공개해서 실제로 개인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받았다는 검사들도 있다. 저도 이런 보도를 접했고, 그래서 사실 유창훈 판사에 대해서는 박원석 의원님, 최근에 김의겸 의원이 이 동기다, 혹은 한동훈 장관 대학 동기, 사실 이것 때문에 또 저희가 유창훈 판사 재수 여부까지 알 정도로 사실 이게 관심이 좀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이제 계속 내로남불 얘기하는 것도 저희 스스로도 좀 글쎄 더 하고 싶진 않은데, 이제 그런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하는 것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판단할까요? 뭐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그리고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른바 가짜 뉴스를 좀 무책임하게 퍼뜨린다, 이런 평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분이고,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런 게 반복이 됐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민적인 신뢰나 이런 거를 깎아먹은 분이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누가 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이번 이제 구속영장 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후에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여권 관계자의 멘트 중에 하나가, 윤재욱 원내대표가 마치 민주당 강성 지지층 개딸들한테 유창훈 판사가 굴복했다, 이런 식의 코멘트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법부의 재판 결과도 평가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 권력이 그에 대해서 당신이 야당한테 불복했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삼권 분립을 흔드는 거죠. 삼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는 건데 다른 분도 아닌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예. 특히 이제 이 사법부의 판결이나 검찰의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내로남불식의 공방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검사 명단, 물론 이제 검사 명단이 과연 그게 비공개해야 될 정보냐라는 데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판결문에 요즘에는 공판검사만이 아니고 수사검사 이름까지 다 나옵니다. 예. 때문에 어차피 나오는 거 그거 뭐 공개한 게 그렇게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공격해라라는 의도가 개입돼 있기 때문에 이거 바람직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여권에서 이제 그런 식의 사법부를 흔드는 발언이 나오면은 그것만 문제인 것처럼 야당에서 또 반론을 펴는 것도 제가 보기엔 부적절해서 여야 다 이렇게 검찰의 수사, 즉 이제 이 행정부의 공무 집행에 대해서나 예. 혹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 이런 식의 그 정파적인 이 유불리에 따라서 그에 대해서 흔들고 그걸 해석하는 이제 이런 식의 관행은 좀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검사 좌표 찍던 야당의 내로남불 얘기까지 그리고 한동훈 장관 관련된 용의자 집 앞에 흉기를 놨던 용의자의 구속 여부 얘기까지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 만나봤습니다. 다음 주제 또 다른 뉴스탑10이 뽑은 상위권 주제입니다.